강원도의 한 외진 시골,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 갈색 흙냄새와 섞인 풀 내음이 공기를 타고 느릿하게 퍼져나갔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고요한 풍경을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짖음 하나. 왈! 왈랄! 기찻길 옆 녹슨 철로에 쇠사슬로 묶인 흰 진돗개 한 마리가 떨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딘가를 향해 목청껏 짖으며 동시에 허둥지둥 철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다. 털은 진흙의 범벅이었고 눈가에는 먼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듯한 나이의 작은 아이 하나, 겨우 3살쯤 되어 보였다. 빨간 모자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맨발. 그 아이는 기찻길에 앉아 무언가를 꼭 움켜쥔 채 조용히 진돗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상황인가? 왜 걔는 묶여 있고 아이는 홀로 그 옆에 있는가? 그리고 그 철로를 따라 어딘가에서 먼 기적 소리가 울렸다. 뿌! 삼촌이 처음으로 집에 온 날, 은주는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싸늘했다. 어릴 적 그와 함께 보낸 여름밤들 지게에 올라타 장난치던 기억, 사과나무 아래서 벌레를 피해 뛰놀던 장면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은 굳어 있었다. 은주야. 응. 삼촌. 요즘은 자주 오냐? 부모님 댁에. 글쎄요. 1년에 한두 번? 삼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선 어머니와 고모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고 은주의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묘하게 어색했다. 식탁 위로 보리밥, 된장찌개, 도라지 무침, 김치 한 접시가 놓였지만 모두 입이 무거웠다.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러다 삼촌이 불쑥 말했다. 기억나냐? 우리 어릴 때 진돗개 키우던 거? 하얀 강아지요? 바람? 그래, 바람. 걔는 죽지 않았었다. 은주의 젓가락이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가 일부러 철로 옆에 묶어뒀거든. 아버지 몰래.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기차의 경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진돗개는 몸부림쳤고 아이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놀랍게도 매 아이의 손엔 낡은 고민형이 들려 있었는데 고민형 목에 달린 종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미묘하게 울렸다. 한 노인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평생 이 기찻길 근처에서 살아온 사람, 오래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애야! 하지만 기차는 이미 커브를 돌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가 움직였다. 놀랍게도 그는 쇠사슬의 고리를 정확히 풀기 시작했다. 마치 몇 번이고 해본 듯한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아직 말도 서툴 나이의 말이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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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는 단숨에 풀려났고 아이는 뒤따라 발을 헛디디며 철로 밖으로 넘어졌다. 기차가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간 건 그로부터 단 2초 뒤였다. 노인은 혼비백산에 아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이런, 넌 누구냐?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고 종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다. 기찻길의 아기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누구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도 조사했지만 근처 마을 어디에도 그 아이를 본 이는 없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없이 앉아 있을 때 진돗개는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은주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며칠 뒤였다. 삼촌은 갑자기 사라졌고 집엔 이상한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았다. 그 눈은 바람과 같았다. 그리고 나도 기억해냈다. 그날 진짜로 죽은 건 우리였다는 걸. 은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삼촌이 말했던 죽지 않았던 진돗개, 기찻길, 그리고 아이, 그 모든 퍼즐이 어딘가 연결되어 있었다. 은주는 삼촌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깊은 우물에 빠진 듯 내려앉았다. 죽은 건 우리였다. 그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편지는 아무런 발신인 없이 부엌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찻잔은 식은 채로 남아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바람이 스며들듯 흔들거렸다. 은주는 차를 몰아 곧장 기찻길 근처 마을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은 변한 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 논밭 너머 삐뚤게 서 있는 외딴 집, 그리고 기찻길의 아이 아직 거기 있어요. 마을 슈퍼의 노파는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애는 말을 안 해요. 울지도 않고 그저 진돗개랑 항상 함께 있어요.
은주는 그날 저녁 그 아이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철길 위로 퍼질 때였다. 아이와 진돗개는 나란히 철길 옆 풀밭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진돗개는 낮은 으르렁임을 내며 은주를 경계했다. 그러나 아이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 너 우리 삼촌 봤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곰인형을 은주에게 내밀었다. 그 인형 목엔 낡은 금속 명패가 붙어 있었다. 글자가 거의 지워졌지만 한 단어는 또렷했다. 바람.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수많은 기억들이 뒤엉켜 있었다. 바람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아버지가 늘 말하곤 했다. 그 녀석은 사람보다 사람 마음을 잘 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바람은 사라졌다. 어른들은 개가 도망쳤다고 했다. 그날 밤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후론 성격이 변했다. 말수도 줄고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지금 진돗개는 다시 나타났다. 아이와 함께 곰인형을 들고 바람이라는 이름을 들고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진돗개가 마을 외곽의 폐가 근처에서 밤새 지저댄 것이다. 그 집은 수십 년째 비어있는 흉가였다.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들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진돗개는 혼자 그 문을 긁고 있었다. 왈랄 그르르르 마치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듯. 은주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 폐가를 찾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먼지, 거미줄,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거기 바닥에 펼쳐진 신문지들. 한 장 한 장 날짜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있었다. 1989년 8월 진돗개 실종, 어린이 실종과 연관 가능성 수사 중. 아이 실종 사건, 철도 인근에서 마지막 목격, 정확한 실종 일자 8월 21일. 은주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떠오른 날짜, 삼촌이 바람을 잃었다던 그날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폐가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불도 안 켰는데 시야가 선명해져 철컥, 철컥. 소리 없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순간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 들렸다. 작고 낮은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다. 삼촌은 여기 있어요. 은주는 얼어붙은 채 돌아섰다. 아이와 진돗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는 인형을 끌어안은 채 은주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기다려요. 밤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돗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은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살아있었던 기억 그 자체일 수도. 그리고 삼촌이 남긴 마지막 문장. 죽은 건 진돗개가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그건 단순한 후회나 비유가 아니었다. 그 말엔 무언가 구체적이고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떤 진실이 이곳에 묻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아이는 철로 옆을 떠나지 않는 걸까? 은주의 귓가에 다시 기적 소리가 울렸다. 뿌우.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이 내려앉은 폐가 앞, 은주는 한참을 서 있었다. 아이는 다시 말이 없었다. 진돗개는 그녀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사라졌다. 은주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뒤를 따랐다. 삐걱이는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벽에는 오래된 손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일부는 너무 작고 일부는 이상하리만치 손가락이 길었다. 방 한켠에 놓인 나무장 안에는 어린이 신발, 발엔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철도 티켓이 있었다. 그녀는 티켓을 들고 조심스레 눈을 내렸다. 승차일 1989년 8월 21일. 노선 강원도 목재역 없음. 목적지 안에는 단 하나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귀가. 그 순간 뒤에서 낮은 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아이가 서 있었다. 여전히 곰인형을 안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인형의 눈이 반쯤 찢어진 듯 찢겨 있었고 그 안에서 금속성의 반짝임이 보였다. 무언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이는 손을 들어 은주에게 곰인형을 건넸다. 찾았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기억은 여기 있어요. 은주는 인형을 받아들었다. 안에는 금속으로 된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열쇠에는 역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목재역.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 낡은 역대 앞실, 기차를 기다리던 아이들, 그리고 삼촌의 손에 이끌려 나가던 그녀 자신. 기억 속의 은주는 울고 있었다. 바람은 어디 있어? 바람은 왜 안 와? 하지만 삼촌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고 철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누군가 철도복을 입은 남자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오래된 무언가였을까?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폐가의 창문 밖에서 무언가 강하게 철컥 하고 흔들렸다. 은주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달려나왔다. 기찻길 너머 어둠 속에서 붉은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몇십 년간 멈춘 줄 알았던 그 신호등. 그리고 그 아래 마치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삼촌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과거와 달랐다. 너무 말라 있었고 피부는 잿빛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생기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진실을 오래도록 간직해온 눈. 은주야.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돌아가야 해. 우리가 남겨뒀던 그곳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는 누구고 바람은 왜 돌아온 거죠? 삼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직이 대답했다. 그날 기차는 아이만 태우고 갔어. 난 태우지 못했어. 대신 바람을 남겼지. 아이? 내 아들이다. 그 말에 은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저 아이는 죽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죽을 수 없었지. 바람이 그 아이를 지켰거든. 그 순간 기찻길 끝에서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금소금이 울렸다. 끼익, 철로 위의 진동. 수십 년 전 마지막으로 기차가 이곳을 통과하던 밤의 소리가 다시 살아났다. 기차는 다시 온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해. 그곳으로. 끝까지. 그곳이 어딘지 은주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삼촌은 인형을 품에 안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돗개는 뒤따랐고 은주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밤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워졌고 철길을 따라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 그 길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려 은주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안엔 단 하나의 말이 담겨 있었다. 기억해줘. 기적이 울렸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밤 은주는 폐가에 홀로 남았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낡은 지붕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와 삼촌은 사라졌고 진돗개의 발자국도 비에 씻겨 사라졌다. 하지만 무언가 아직 남아있는 느낌.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11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초침. 그 시계는 한순간도 지나가지 않고 계속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의 집. 모든 것이 변함없이 존재했다. 싸늘하게 식은 된장찌개, 아무도 먹지 않은 나물 반찬들, 먼지 쌓인 가족 사진. 그런데 식탁 앞에 앉자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는 느낌. 은주야. 부엌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왔니? 폐가에 갔다 왔어요. 그 아이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다. 삼촌은 오래전에 죽었잖니. 은주는 숨이 멎을 뻔했다. 네? 기억 안 나니? 철길 근처에서 사고 났잖아. 30년도 넘었어. 거짓말이었다. 절대 그럴 리 없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이야기처럼 말했다. 그 아이도 같이 있었어. 내 또래였지. 무슨 소리예요? 그 아이는 삼촌에, 그 아이는 이름도 없었어. 그리고 바람은 그 아이를 끌고 갔지. 아주 깊은 곳으로. 식탁 위의 밥이 갑자기 김을 내기 시작했다. 순간 은주는 방금 전까지 식지 않았던 반찬들이 지금 막 차려진 듯 따뜻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엔 아무도 없었는데 부엌은 텅 비어 있었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식탁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이였다. 곰인형은 손에 들려 있었고 이번엔 오른쪽 눈이 완전히 뜯겨나가 있었다. 인형 안에서 금속이 흘러나와 식탁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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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난 시계처럼.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으로 말했다. 잊지 말아야 해. 그 순간 집안이 울렸다.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은주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한켠 아버지의 서재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문틈에서 낮게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기차 소리가 들렸다. 서재 안은 어두웠다. 책들이 무너져 있었고 바닥엔 노란색 노트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 노트엔 누군가의 일기가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익숙했다. 삼촌의 것이었다. 오늘 또 기차가 왔다. 바람이 먼저 짖었다. 아이는 웃었고 난 울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나는 바람을 이용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돌아왔다. 그 눈동자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순간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고민영은 그녀의 발밑에 놓여 있었다. 목에 걸린 명패가 바뀌어 있었다. 이전엔 바람이었던 그것. 이제는 단어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은주.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프레이드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시 폐가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기억해줘. 너도 그날 거기 있었어. 강원도 목재역. 그 역은 오래전부터 지도에서 사라져 있었고 누구도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 그날 밤, 역은 존재했다. 아주 뚜렷하게. 작은 시골역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낡은 나무 벤치 위에는 세 명이 앉아 있었다. 소년 아기였던 은주, 그리고 그들의 진돗개 바람. 삼촌은 열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다. 손엔 무언가 꽉 쥐어진 듯 주먹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기는 졸려 고개를 떨구었고 바람은 철로 끝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차는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곳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그 역에서 떠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기적이 멀리서 울리고 철길이 진동하기 시작하자 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등에 어린 은주를 업고 바람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거기 있어. 움직이지 마. 하지만 바람은 짖기 시작했다. 와이! 와이! 삼촌은 소리쳤다. 조용히 해. 넌 여기서 기다려. 그는 진돗개를 역군의 창고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열쇠를 자신의 손으로 던졌다. 철로 밖으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열차는 천천히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기차의 형상만을 한 무언가였다. 차창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기차는 마치 고른다는 듯 멈춰 있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삼촌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다. 친구였을까? 동생이었을까? 혹은 단지 마을 어귀에서 같이 놀던 아이였을까?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 하지만 삼촌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날 따라왔고 같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삼촌은 결정을 내렸다. 그 아이의 손을 자신이 등에 업은 어린 은주의 손 대신 기차 쪽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렸다. 그 아이는 웃었다. 삼촌은 고개를 돌렸다. 기차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닫혔고 기적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바람은 여전히 창고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은주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그 밤 삼촌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는 잃어버렸다고 했다. 진돗개도 도망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기차를 탄 것이 아니라 기차에게 받아들여진 것임을. 그 열차는 목적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버린 자들을 위한 처형장이었다는 걸. 귀가라는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만의 길. 그 후 바람은 매일 밤 그 역 근처를 헤맸다. 창구문을 긁으며 기차 소리에 짖으며 그 아이를 다시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그 역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도에서도 사라지고 바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졌다. 삼촌은 그 죄책감을 안고 늙어갔다.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런데 어느 날 고민형이 집 앞에 놓여 있었다. 목엔 이름표가 달려 있었고 그 이름은 그 아이가 처음으로 삼촌에게 말했다던 말. 기억해줘. 그날 이후 진돗개는 다시 나타났고 그 아이도 함께였다. 그리고 삼촌도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그 역에 간 것이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하나. 모든 것을 보았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그 어린 소녀. 지금의 은주. 기차는 다시 온다. 이번에는 그녀를 위해. 비는 그친 지 오래였지만 은주의 신발은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문 하나 없이 먹먹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불을 켜도 어딘가 흐릿했다. 벽지는 오래된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전등은 깜빡이며 비명을 지르듯 불규칙하게 깜빡였다. 침묵. 식탁 위엔 누가 먹다만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그릇 안에 있던 밥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밥을 차린 적이 없었다. 어머니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마루 끝 아버지의 의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등만 보였다. 누구인가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익숙했던 실루엣.
은주의 입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등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굴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은 있었지만 은주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얼굴을 한 그 존재가 낮게 천천히 말했다. 은주야, 아직도 기억 못하니? 그 순간 벽에서 사진들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은주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가족 사진들, 학교 졸업 사진들, 하나같이 모두의 얼굴이 검게 지워져 있었다. 오직 은주만이 선명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사진들 속에 하나씩 하나씩 고민형을 아는 아이가 추가되어 있었다. 그는 사진마다 조금씩 달랐다. 처음엔 멀리, 배경 속에, 그 다음엔 점점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은주의 팔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뒤로 던졌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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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문을 여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두드림은 계속되었다. 점점 더 강하게, 더 규칙적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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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낡은 철도 모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종이 한 장. 은주 승차권 2025년 4월 26일 목재역 탑승 시간 23시 11분 목적지 기가. 그녀의 손끝이 종이에 닿자 무언가가 파열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마루가 뒤틀렸고 형체 없는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다. 우린 거기 있었어. 넌 봤잖아.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 모든 불이 꺼졌다. 은주는 갑자기 어린 시절 자기 방에 서 있었다. 책상엔 학교 교과서가 놓여 있었고 창밖엔 붉은 석양. 그녀의 뒤에는 인형들이 나란히 정렬되어 앉아 있었다. 그 가운데 고민형. 그 목에는 여전히 명패가 달려 있었지만 이제 그 위에는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은주, 교환됨. 그녀는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방 안 가득 진돗개의 짖음 소리가 울렸다. 어디선가 너무나 가까이 마치 바로 문 뒤에서 도어 손잡이가 천천히 혼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은주는 숨을 멈췄다. 그 문이 열리면 그 문이 열리면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모든 밤이 돌아온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피할 수 없기에 기억은 돌아온다. 기억은 찾아온다. 문이 열렸다. 그 문 뒤에 그때의 아이, 삼촌의 아들, 이제는 바람과 하나가 된 그 존재.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제 너야. 이번엔 네가 타야 해. 목재역. 지도에도 없고 주소도 없는 그곳이 드디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엔 실제 철로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은주의 집 전체가 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루는 낡은 플랫폼이 되었고 벽지는 역대합실의 벽과 똑같은 얼룩을 품었다. 창문 밖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시계는 멈췄고 모든 문은 스스로 닫혔다. 출구는 없다. 은주야.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시간 됐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은주는 고민형을 꼭 안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길은 처음보다 더 길어졌고 중간에 문들이 새로 생겼다. 각 문엔 낯익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의 방, 삼촌의 기억, 그리고 가장 마지막 교환의 방. 그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의자,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긴 열차 모형. 그러나 모형은 살아 있었다. 증기를 뿜고 있었고 그 안에 작고 흐릿한 얼굴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얼굴들 전부 은주가 기억하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그날 기차를 태워보낸 누군가의 조각. 이건 네가 만든 열차야.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까이서 들렸다. 아무도 기억 못해. 모두들 자기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은주는 목소리를 따라 돌아섰다. 거기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라 있었다. 그러나 성장한 몸 위엔 여전히 붉은 모자가 있었고 눈은 시간 속에 닫힌 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진돗개, 아니 바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개의 형상이 아니었다. 길고 말없이 움직이며 그 존재의 발밑을 감쌌다. 삼촌은 선택했지. 너도 선택했어. 이제 나는 선택하지 않아. 나는 데려가. 은주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열차 모형이 터지듯 빛을 내뿜었다. 그리고 집 전체가 쪼개졌다. 전장은 열차의 둥근 터널로 바뀌었고 바닥은 철도 위로 바뀌어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집 전체였다. 은주는 진짜 기차를 탄 것이 아니라 기차가 그녀를 탄 것이었다. 바람이 울부짖었다. 집의 구석구석에서 억눌린 기억들이 살아났다. 어린 시절 그녀가 철로 끝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지나쳐 가던 순간
바람을 부르며 외면하던 눈빛. 부모의 침묵 속에서 아이가 사라진 날 아무도 울지 않았던 저녁.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척하며 모든 걸 본 자신. 은주는 무너졌다. 고민형을 품에 안은 채 울기 시작했다. 기억은 되살아났고 진실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가 다가왔다. 그 존재, 바람과 하나가 된 아이. 그는 조용히 고민형을 들어 올려 그녀의 손에서 꺼냈다. 이건 이제 너에게 아니야. 내 기억은 네가 끝낼 수 없어. 우린 네가 끝내길 기다렸던 게 아니야. 우린 너를 데리러 왔어. 기차는 속도를 높였다. 벽이 갈라지고 시간도 구조도 논리도 전부 망가져갔다. 그리고 그 끝 한문이 열렸다. 플랫폼이 다시 나타났고 거기엔 모든 아이들이 서 있었다. 모두 고민형을 안고 있었다.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얼굴이 없었다.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다. 그 손은 그녀를 가리켰다. 승차하세요, 승객은주.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 걸어 나갔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기차는 멈췄다. 아무런 기적 소리도 흔들림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도착한 듯 시간의 흐름과 동기화된 정지. 차창 밖은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앉은 채로 천천히 숨을 쉬었다. 모든 아이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감정은 느껴졌다. 기억, 기대, 요구. 문이 열렸다. 플랫폼은 없었다. 대신 검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얇은 나무 다리 하나. 그리고 그 다리 끝엔 문이 하나 있었다. 그 문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빛은 차가웠다. 그 아이, 삼촌의 아들, 바람과 뒤섞인 존재의 은주의 손을 잡았다. 손은 작고 따뜻했지만 뼈가 깊숙이 느껴졌다. 여기가 귀가야.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고 끝날 수 있어. 하지만 너한테만 그래. 은주는 말없이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빛은 닫힌다. 이건 그 아이들의 규칙이 아니라 기억의 규칙이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녀는 들었다. 한 걸음마다 어릴 적의 목소리. 언니, 왜 날 혼자 둬? 엄마, 바람이 무서워졌어. 저 문 안 열리게 해줘.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문 안에는 그녀 자신의 방이 있었다. 단지 지금의 은주가 아닌 6살의 은주가 앉아 있는 방. 그 아이는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고 고민형은 찢겨 있었다. 책상 위엔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네 사람, 엄마, 아빠, 삼촌, 그리고 한 아이. 하지만 마지막 아이는 얼굴이 없었다. 그 위엔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작은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날 난 너를 봤어. 그녀는 그 아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몰랐다. 자신에게? 문 너머의 아이에게? 그때의 바람에게?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방 안의 거울 속에서 움직였다. 거울 안에는 또 다른 은주가 있었다. 피투성이의 교복을 입고 입가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거울을 두드렸다. 톡! 톡 들어와. 이제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해. 넌 나를 너무 오래 숨겼어. 문이 닫히려 했다. 그러나 아이가 마지막 순간 손을 뻗어 멈췄다. 선택해. 우리가 사라져도 돼. 네가 나를 안아주면. 아니면 넌 우리와 함께 이 문 밖으로 사라져야 해. 고민형이 바닥에서 혼자 일어나 그녀 쪽으로 기어왔다. 목에 매달린 명패가 다시 바뀌었다. 귀가 완료 조건, 포용 교환. 모든 것이 멈췄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피해왔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심장에 살갗에 새겨졌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방 안에 그 아이를 껴안았다. 차가운 몸. 그러나 곧 따뜻해졌다. 기억이 받아들여졌다. 그 순간 거울 속 은주가 사라졌다. 고민형이 무너졌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였다. 아이들은 사라졌다. 진돗개의 그림자도 더 이상 없었다. 바람은 이제 소리 없는 공기 속에 녹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턱을 넘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빛은 사라졌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은주는 눈을 떴다. 앞에는 하얀 안개만이 있었다. 기차도, 문도, 아이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어딘가 안에 있었다. 발밑엔 얇은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맨발이었다. 발끝은 점점 차가워졌고 숨결은 어는 듯 뻑뻑해졌다. 그리고 정면 흐릿한 물 안에서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다. 형체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러나 나이도 몸도 얼굴도 없었다.
그것은 순수한 기억의 무게였고 용서받지 않은 감정의 형태였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녀는 들을 수 있었다. 정말 끝났다고 믿니?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다가왔다. 넌 기억을 껴안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기억은 끝이 아니야. 그건 계약이야. 기억한 자는 끝까지 책임져야 해. 그것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물로 되어 있었고 그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차가운 고통, 마치 다시 아이가 되는 느낌. 그날 밤 1989년 8월 21일 삼촌과 함께 진돗개를 찾아 나선 밤 철길 끝에서 그 아이가 도와줘라고 말했던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속삭였다. 넌 그저 등을 돌렸어. 그리고 지금도 넌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넌 날 아는 게 아니라 밀어낸 거야. 다시 한번. 그 순간 모든 공간이 흔들렸다. 안개가 피처럼 붉어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뒤틀렸고 수면 아래에서 수백 개의 손이 튀어나와 그녀의 발을 잡았다. 다시 목소리들이 외쳤다. 네가 날 안았다고 말하지 마. 넌 내 눈을 피했잖아. 넌 기차를 기다렸어. 그러면서도 나를 등졌어. 그리고 그 존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증명해. 네가 진짜 기억한 사람이라는 걸. 도망친 자가 아니라. 그 순간 그녀의 앞에 철도 모형이 나타났다. 작은 그러나 살아있는 기차. 기억을 태우고 가는 그 기차의 앞에 빈 좌석 하나. 앉아.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태워. 그럼 너는 끝낼 수 있어. 진짜로. 그녀는 떨며 기차 쪽으로 다가갔다. 좌석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자아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눈동자는 흐릿했고 입가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고민형은 품에 없었다. 나를 태워. 내가 날 보냈으니까. 이제 진짜로 보내줘. 은주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그림자가 속삭였다. 그 아이는 너야. 네 안의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 자체야. 그래서 넌 버릴 수가 없었지.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는 손을 뻗지 않았다. 그 대신 자리에 앉았다. 아이의 옆에. 그리고 속삭였다. 나는 널 태우지 않아. 나는 너와 같이 갈 거야. 도망이 아니라 기억을 끝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순간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좌석이 울고 철로가 흔들리고 마지막 빛이 문 너머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비로소 웃었다. 처음으로. 이제야 진짜 귀가가 시작됐구나. 기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움직였다. 은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그녀의 어린 자아는 여전히 옆에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리는 느낌, 잃어버린 시간의 일부가 다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 말을 반복했다. 끝이야. 기차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길은 비어 있었고 안개는 서서히 걷혔다. 철길이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 남기며 두 사람은 함께 그 길을 떠났다.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과거도 기억도 그것을 묻고 있던 모든 감정들도 모두 사라졌다. 은주는 그 모든 것과 함께 떠났다. 우리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 은주는 고백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다. 기차는 멀어지고 있었다. 은주는 마음속에서 그녀가 떠난 길,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그 길을 떠올렸다. 그 길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어두운 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찾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자신을 이해했다. 그때 작은 손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손을 내밀었다. 은주는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가자. 은주는 속삭였다. 기차는 마지막으로 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알았다. 이 기차는 단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이 기차는 기억을 넘어서는 여행이었다. 은주는 그 여행을 선택했다.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기차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바로 귀환이었다. 끝.